자, 안트로즈는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하한가를 맞았는데 항상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선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돼버렸다.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의미가 없고, 항상 이 바이오주 할 때 좀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자, 임상, 실패, 1차 유효성 평가, 요 부분. 자, 만족하지 못했다. 요 부분이 만약에 뜨게 되면, 실패 뜨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고, 이거 회사에서 뭐 또 설명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믿을 거 없고, 일단은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일단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고 했고, 자, 항상 바이오주 사례를 들면서 뭐 비보존, 뭐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뭐 지트리비엔티, 뭐 이런 주식들 다 임상 실패와 동시에 이제 주가가 지금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저점으로 찍고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인데, 마찬가지로 주력인 임상이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보면은 또 회사 측에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반등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일단 뭐 N수도 좀 작은 것 같고, 164명이면 좀 작은 것 같고, 아무튼 회사에서는 이 302, DFU 302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근데 이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시점으로선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거에 따른 또 기대감으로 또 버티다 하다 보면 주가가 더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첫날 던지는 게 중요했다. 첫날. 첫날. 만약에 임상, 실패, 1차 유효성 실패,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차 유효성 실패 나오고 뒷말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뭐 그러나 뭐 가능성을 봤습니다. 뭐 내지는 임상 1차 유효성은 실패했으나 뭐 다른 데이터는 좋습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절대 믿지 말고 그냥 무조건 1차 유효성 평가 실패 나오면 던져라. 항상 강조했던 부분, 이 부분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아직 뭐 이게 예전에 이게 8년 정도 걸리면서 이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도 이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성상 이게 정말로 뛰게 되면 뭐 인생 뭐 로또기에 맞이할 정도로 한 10배 이상도 뛰어버리니까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트로젠이 예전에 정말로 주가가 엄청 펌핑을 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뭐 대표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락을 갔던 적도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특히 이제 바이오주 이제 뭐 카톡방이나 뭐 카페나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점이겠지만,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안 좋은 면을 부각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먹고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만 가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희망을 품게 되고, 이 희망을 품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듣게 된다. 배제하고 듣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인 것만 듣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시장이 평가하고, 이 시장이 평가함으로 인해서 주식 빠지는 걸 봐야 되는데, 뭐 밑으로 뭐 계속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담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뭐야,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전 이게 82,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 임상 실패로 인해서 지금 1,700원이다. 이 1,700원인데,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한다는 소리가, 뭐 회사는 야근 뭐 진짜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보면
이 예전에 고점 82,000원이 웬 말이냐,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현혹되고, 뭐 손절시기 놓치고, 이거 매도해야 될 때 매도 안 하고 계속 들고 가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유의하자, 조심하자, 늘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임상 3상 실패가 나왔으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첫날에 파는 게 중요한데, 첫날에 일단 팔고 보고 그 다음에 회사 대응을 좀 보고, 만약에 반등 시 회사 대응을 잘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나 같았으면 리스크 줄이면서 매도를 할 거를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각자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뭐 매수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보자면 일단은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실패를 했던 부분이고, 기나긴 시간 속에서 했는데 아직 뭐 하나 남아 있다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희망적인 섞인 얘기를 듣느니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실적, 뭐, 당연히 안 좋다, 뭐, 주 메인이 뭐, 실적, 뭐야, 이거 성공을 하고 시장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볼 건 없고, 단지 뭐 회사의 자금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 가서 주요 주주 현황, 요거 체크. 자, 주요 주주는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30% 이상 대주주 지분이 있으면 적당하다 했고, 기업개요.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에 붙이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파이프라인, 참 이게 임상이 그만큼 성공 확률이 좀 낮다. 성공 확률이 낮고, 이게 성공을 하면 정말로 뭐 대박이겠지만, 진짜 인생을 바꿀 기회이겠지만, 이렇게 실패 시 항상 이렇게 위험성이 상존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지지선들이 여기 59,000원이 깨지면 매수 타점 자리는 5만원이었다. 예전에 이 임상 실패 전에 보면 이 주가가 밀릴 때 매수 타점 자리는 이 5만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었지만 깨져버렸다. 깨져버렸고, 여기 41,500원 이 자리가 이 물타기 자리였지만, 자, 아무 때나 이 물타기 자리는 그냥 또 설명을 해 보자면, 이 물타기 자리는 아무 때서나 추매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자,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5% 10% 빠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물타기 자리는 따로 있다. 이 물타기 자리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나눠서, 이런 자리는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나눠서 리스크 관리, 만전을 기해서 나눠서 물타기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자면 하한가를 감으로 인해서 여기 1차 물타기 자리도 깨져버렸다. 1차 물타기 자리도 깨져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최종 그냥 요 부분, 이 3만원, 예전에 2차 물타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첫날 던지지 못하면 이게 애매한 구간이 된다. 첫날 던지지 못하면, 그래서 1차 유효성 실패 나오면 무조건 뭐 뜨자마자 막 던져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러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주가가 급작스럽게 빠지고 아예 이제 뭐 매물이 쌓이다 보면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설프게 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2차 물타기 자리를 보면서, 예전에 이런 자리가 오면 좀 공격적으로 1차나 2차나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 임상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넓게 봐야 된다. 이 폭을 좀 넓게 보고, 그리고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꼭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듯 중요한 부분은 매도 타점에서는 일부분이라도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 했고, 이게 매도 타점에서 더 날아갈지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뭐 아쉬워하거나 배 아파하지 말자고 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목표한 가격에 매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 더 날아간 거 신경 쓰지 말자고 했는데,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뾰족뾰족한 부분 찾아보고 이렇게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날아갈지라도 항상 수익을 챙기자. 마찬가지로 산이 있으면 산 부분에서 쉬어가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주자.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지 이 주식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평생 가져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에서는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듯 물타기 타점에서 뭐 추매하듯 이 매도 타점에서는 꼭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안트로젠 사례를 보면 여기 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자, 여기서 강하게 좀 올라갔을 때 강하게 더 올라갈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자,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주자. 그래서 더 올라갔다. 그러나 아쉬워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자. 욕심을 더 내려놓다 보면 항상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이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했더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하한가를 맞았더라도 좀 여유롭고 일부라도 매도를 했으면 여유롭게 좀 기다리면서 좀 바라봐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한가 맞으면서 이제 걱정에 이제 잠도 못 이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 타점에서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날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자고 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은 회사 차원에서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매도를 안 할 거라면 이 첫날에 매도를 못 했더라면 자 회사가 어떠한 공지나 공시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향방이 일부분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임상 실패 사유가 있듯이 이 임상 실패 사유가 뭐 DFU 302 이거 아직 남았으니까 이거에 좀 성공 가능성이 좀 있는지 여부 또 임상 실패 사유가 뭐 크게 이 DFU 이 302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이렇게 좀 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온다 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면 저 일단 매도로 한번 끊어 가겠다. 매도로 한번 끊어 가고 일단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뭐 이거 뭐 상봉이 뭐 또 회사에서 또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이거 뭐 무조건 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회사에서 대응책을 내놨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매도하고 끊어가자. 매도하고 끊어가자. 나 같았으면 그럼 오버슈팅 기회를 만약에 줬으면 기회를 다시금 주면 매도를 일단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추이를 볼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바라만 보다가는 또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금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언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추이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주가 지금 하한가 해서 완전 절망적인 뭐 상황일 텐데 일단 기회는 준다. 어떠한 주식이든 이렇게 하한가 맞고 하한가 또 맞더라도 기회는 주니까 이 회사 대응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한번 살려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끝.